Image and Registries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들과 동일하게 지난 수업에 대한 키워드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됐었던 리딩 아티클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한 설명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수업에 대한 리딩 아티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도커인 경우 그냥 이 컨테이너 그리고 컨테이너들 뭐 이렇게 끝났다면 사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 팟 그리고 그 팟들이 또다시 이제 합쳐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저 같은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포트라는 서비스라든지 로드 밸런서, 인글레스 이런 애들에 의해서 외부와의 통신을 전담으로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나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 같은 개념들도 있었던지라 도커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다 해주고 뭔가 일일이 해줘야 될 부분이 많았지만 쿠버네티스는 앞서 언급했었던 이런 다양한 지원들로 인해서 사실상 개념만 이해하면 수행하는 건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죠. 자, 리딩 아티클은 이미지하고 레지스트리에 대한 거를 읽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이미지 문서고 아마 읽어봤다면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거나 혹은 업로드하는 행위는 도커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커에서 했었던, 도커 허브에서 했었던 개념들, 이미지를 만들어서 도커 허브에 올리고 가져오는 것, 그리고 퍼블릭 레지스트리가 있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가 있다. 이런 개념들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은 도커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때에 버전을 쓰거나 버전을 안 써서 레이티스트를 가져오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요거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저문서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정책, 어떻게 가져올지 말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도 했고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구글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위한 쿠버네티스를 좀 더 잘하기 위한 별도의 서비스 쿠버네티스 엔진이 있다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약어로 이제 GKE라고 하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엔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들이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이 쿠버네티스를 만든 구글 그리고 구글이 이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인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 이것이 또 쿠버네티스와 만났을 때 단지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회사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과 작업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미지하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들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실습적인 내용들보다는 이론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커의 이미지, 그 이미지 컨셉이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다양화되는지, 이 폴리시라는 단어죠, 결국은. 폴리시라는 단어에 의해서 어떻게 다양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될 부분은 그래요. 수많은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바이더들이 저런 식으로 쿠버네티스를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IBM을 통해서 저런 이미지들을 쓰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주로 도커 때에는 도커 허브 중심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조금 더 퍼블릭 클라우드들에서 상용 서비스에 맞도록 한 발 더 가까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적인 관점으로 이 회사들을 접근해 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설명을 이미지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우리가 이미 여러 실습을 경험했지만
도커의 이미지하고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별도의 쿠버네티스만의 이미지를 정의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실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양 파일에서 봤듯이 도커에서의 그 이미지를 다루는 것과 문법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도커런으로 해서 이미지를 실행한 부분도 있지만 쿠버네티스도 거의 같은 형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그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외부 기관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라이빗한 이미지, 프라이빗라는 것이 좀 그 혼선이 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본인 회사 전용의 이미지 관리소를 두고 거기서 가져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커에서의 이미지와 쿠버네티스의 이미지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경우에는 쿠버네티스가 조금 더 이 폴리시, 즉 이미지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 폴리시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인 경우는 if not present라는 폴리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커에서도 같았는데 내가 실행시킬 혹은 가져와야 된 이미지가 나한테 없다면 그때 이제 가져오는 형태를 취하죠. 도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커인 경우에도 러닝을 했을 때 이미지가 컴퓨터 안에 있으면 그걸 써서 우리가 실행하는 모습을 이미 봤었고요. 없었다면 가져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이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디폴트 폴리시는 도커나 쿠버네티스나 동일하고요. 쿠버네티스는 약간 문법들이 조금 더 여기 이제 추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지 이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 풀 폴리시 라벨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 라벨이 만약에 if not present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본인의 로컬에 없는 경우에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정책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always로 되어 있으면 팟이 살아날 때마다 이미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본인의 로컬에 있던 없던. 혹은 이제 never로 되어 있으면 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로컬에 있는 이미지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미지가 로컬에 없다면 안 하겠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조합이 또 가능한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if나 present나 always나 never 세 개 하나에 걸리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서 세 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test 태그를 웬만하면 이제 avoid 하라라고 이제 슬라이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강의 초반으로 돌아가서 immutable과 mutable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즉,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는 모든 버전들이 고정된 버전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버전이 유일하게 시스템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latest는 따라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버전 1이 있는데 latest가 2다. 그러면 현재 1과 2가 혼용될 우려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최신이 제일 좋다가 아니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 버전들이 가장 안정적이다 라는 게 맞다는 접근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이티스트 같은 것을 했을 때는 버전 트래킹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이 시스템이 현재 버전 1로 돌아가고 있어, 이런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는 버전이 뭐니? 하고 다시 이제 제어해야 되고, 너는 버전이 뭐니? 하고 나는 제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가능하다 그러면 immutable 원칙에 의거 latest보단 immutable에 대해서 하나의 버전이 동작하되 그 버전이 운영자에 의해 아주 명시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의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미지에 private image name이라고 써 있고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운영체제의 값을
운영체제의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미지를 결국은 private image name을 아마 찾아가면 구체적인 버전 넘버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이름과 번호가. 따라서 latest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썼어요. 그냥 실습을 하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쓴 거죠.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그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을 픽스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픽스한 버전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의 버전도 픽스할 거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latest라고 부르는 유동적인 버전을 정의해서 사용하기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 버전을 사용을 하고 특정 버전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에서 이미지하고 레지스트리 부분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설명할 건 없어요. 쿠버네티스에 있는 툴 폴리시 일부를 설명을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쿠버네티스는 실제로 운용을 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구글이 실제 상용 서비스도 한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상용 서비스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컨테이너의 레지스트리들, 뭐 지금 설명할 컨테이너들, 지금 설명할 레지스트리에 이미 제공되는 걸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의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니 요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들의 그 레지스트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아마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ECR입니다. 아마존 Elastic Container Registry. 그래서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ECR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저장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벤처회사를 설립하든지 했을 때 본인의 그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로 제어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이제 아마존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반적인 형태와 동일하게 뭐 선수금이나 약정이 없다. 레포지터리에 저장한 데이터와 인터넷으로 송수신한 데이터 양에 대한 요금만 지불한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저장한 데이터, 인터넷으로 송수신한 데이터의 양, 필요시 사용한 CPU 디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이트를 한번 가서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amazon.com에 현재 코리아의 ECR로 되어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마존의 ECR을 통해 가지고 또 아마존의 일리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아마존의 ECS는 일리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EC2하고 S3를 클라우드 컴퓨팅 초반에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EC2가 되고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에 대한 서비스는 ECS가 됩니다. ECR인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완전 관리다, 뛰어난 가용성, 보안, 워크플로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얌 파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 요걸 이제 ECR 레지스트리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레지스트리에서는 요 ECR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압축, 암호화, 접근 제어 등을 해서 보안을 제공을 하고 기타 등등의 이제 버전이나 태깅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전이나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메인터넌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레지스트리 형태로 있다가 실행을 하고 싶으면 일레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혹은 K라고 되어 있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가 일레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예요. 이 KS를 우리가 또 쳐보면 됩니다. AWS의 EKS 치면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 하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지스트리가 아마존 ECR 이걸 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환경이 ECS, 쿠버네티스의 제어가 필요하다면 EKS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아마존 걸 쓴 후 실제로 컨테이너 서비스나 컨테이너인데 클라우드가 쿠버네티스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존의 ECR이고요. 본인이 이후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할 때 보는 것과 같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쿼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쿼터 한계 내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될 겁니다. EC2 산하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ECS에 대한 설명도 보는 것과 같이 쭉 설명이 있고요. 앞쪽에서 ECR을 통해서 레지스트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얌 파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CPU와 디스크를 정의한 후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를 직접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앱을 통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되는 걸로 이제 확장할 수 있죠. 자, 따라서 학생 때 이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무료 버전들이 있어요. 따라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ECR 레지스터리 그리고 ECS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쿠버네티스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노트북과 아마존의 쿠버네티스 노드들을 연결해보는 이런 서비스들도 학생 때 한 번씩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마존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에이저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다. 그래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에이저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서 특별히 컨테이너에 특화된 그 레지스터리인 컨테이너 레지스터리가 설명이 쭉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하고 컴패러블하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작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해서 에이저 상으로 띄울 수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조하는 장점은 뭐 보는 것과 같이 본인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아마존이 더 세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좀 더 강점을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신뢰성과 보안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보안 전문가 3,500명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인증을 취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게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뭐 1순위는 아니겠지만 이제 다른 회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주를 한다 그러죠. 다른 회사가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만들어 줄 때에는 결국은 이제 내가 내 보안을 다 책임져야 되나? 그러면 이제 본인의 책임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저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가 이런 인증을 취득을 했다. 따라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쓴다는 것은 저런 것들이 이미 뭐라 그래야 되죠? 확실히 개런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돈으로 지불하겠죠. 자, 그래서 보안을 꽤 강조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서 아마존과 같이 이렇게 224,930원에 해당하는 약 200불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체험 계정이 있어요. 체험 계정 들어가서 뭐 자습서도 있고 실제로 써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 계정 12개월 동안 쓸 수 있나 봐요. 보는 것과 같이 22만 원에게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한 2, 30만 원을 가지고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뭐 버추얼 머신들, 데이터베이스, CPU, 디스크, 네트워크 다 제공이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바라볼 곳은 우리 IBM이에요. IBM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고요. IBM 클라우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죠. IBM이라는 회사가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IBM은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 큰 것들을 실패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컴퓨터도 만들고
네트워크와 운영체제 모든 기술을 다 만들었었던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현재 MS 윈도우즈가 MS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곧 MS 도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던 회사가 IBM이고요. 이 IBM이 인텔 CPU를 가지고서 컴퓨터를 만들었던 것이 현재 윈도우즈 인텔 CPU를 쓰는 컴퓨터들의 효시가 돼요. 그래서 IBM이 굉장히 중요했던 회사였는데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거꾸라지면서 결국 자체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보다 이제 SI라고 얘기해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즉, 그 누군가가 어떤 문제, 즉 회사에서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 돈을 낼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주해서 갑을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납품하는 형태가 되죠. 따라서 IBM은 그런 SI 업체로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실제로 IBM의 클라우드를 가지고 기업 서비스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IBM인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도 제공이 되니까 혹시 뭐 이런 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가 아니고 이렇게 IBM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한글로 현재 뜨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쭉쭉 설명이 나오고요. 아마 IBM도 그 익스페리멘탈 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현재 여기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 IBM이 그렇게 무료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IBM은 아마 기업에서 그 다른 기업으로 또 돈을 받고 뭔가를 해야 될 때에 쓸 수 있는 아마 대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짧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IBM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익숙한, 역시 개발자나 학생한테는 좀 접근이 용이한 구글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컨테이너와 관련된 레지스터리를 gcr.io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이름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비공개 도커 저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보죠. 뭐 기본적으로 gcr.io 그러면 cloud.google.com의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로 가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이유가 뭐야? 안전한. 그래서 보안이 잘 저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도구들하고 연결이 잘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에 대한 분석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위반한 불안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 차단, 기본 도커 지원도 되고 빠르고 가용성이 높은 액세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 지역적으로 가깝다라는 부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제품 강조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CI/CD 도구들하고 연결이 잘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CI/CD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수업 때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었던 젠킨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좋은 건 문서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쓰기도 하지만 구글 자체 내에서의 개발자들도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필요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들 이런 것들도 많이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요 무료 사용하기를 통해서 직접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인 경우에도 이제 뭐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기 뭐 이렇게 들어가서 구글 아이디 뭐 이런 거 있으면 치고 들어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료판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300달러를 366일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량하고 날짜 제한이 있으니까 미리 무턱대고 만들기보다
미리 좀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해봐야겠다. 그럴 때 쓰면 용이 날 것 같고요. 보는 것과 같이 뭐 다양한 분석 툴도 있고 왼쪽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저장소, 아래쪽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구글 클라우드 레지스트리인,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이렇게 샘플이 다른 데도 많지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 프로그램인데 랭귀지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카산드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을 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샘플이 있으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버전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추가적인 사항들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샤 그리고 256 그리고 뒤에 나온 거 이제 다이제스트라 그래가지고 파일이 변조됐는지 안 변조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실제로 내가 그거를 실행하고 싶다,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도커 풀 명령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다이제스트를 체크해가지고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검증하고 싶다, 그러면 다이제스트가 쫙 들어간 걸로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 레지스트,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글은 지난 시간에 등장을 했지만 GKE라는 게 있었죠.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그래서 GCR, 얘는 이제 레지스트리가 되겠고, 실제로 구글에서 이 쿠버네티스를 실행하는 엔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무료 버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든 팟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운영하는 부분들 가능합니다. 뭐 누가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은 무엇인지, 필요한 문서들, 뭐 찾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도 나오는 것들도 설명이 있네요. 사용 사례, 그리고 이렇게 구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것들의 사례와 특징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가격 정책. 가격 한번 보러 갈까요? 가격, 여기 있네요.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면 것과 같이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과 용량이 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구글인 경우에는 이제 GCR이라는 레지스터리를 제공을 하고요. 지금 본 것처럼 프리로 쓸 수 있는 $300 쿠폰이 있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GKE에서도 실행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구글도 한번 졸업 전에 프로젝트 같은 데서 사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실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앞에 언급했었던 것 중에 특별히 이 GCR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GCR 계정이 있어야 되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없어도 되는 것 같네. 로그인 절차가 필요 없었던 것 같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한번 실습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GCR에서 앞쪽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버전 1이라는 애를 가져다가 한번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ecution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방금 가져온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저 안에 server.js라고 부르는 애가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가 돌고 있는데 웹서버죠. 뭐 걔를 한번 컬하는 부분들 간단하게 있으니 그냥 여러 번 했던 거를 gcr.io에서 가져온 애에다 한번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노드 포트 해서 익스포저 하는 것들 하나가 추가돼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escribe 해가지고 안으로 쳐다보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라벨을 주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플로이 했던 거 이제 딜리트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 정도, 뭐 대단하게 되어 있는 실습은 아니고 간단하게 요게 핵심이죠. 뭐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걸 한번 그 이그젬플을 가져와 가지고
돌려본다라는데 이제 방점을 둡니다. 뭐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 도커 허브에서만 가져왔던 걸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 허브가 아닌 곳에 의미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실행해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쿱에 스타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gcr.io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와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eployment create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를 기반으로 파트를 동작을 시키겠고요. 서비스를 실행을 하겠고요.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팟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get하고 describe로 살펴보는 거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미니쿱의 스타트, 미니쿱의 스타트를 통해서 미니쿠베를 액티베이트 해보죠. 자, 미니쿠베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죠.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다음으로 할 작업은 GCR에서 부트캠프 이미지,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이미지 버전 1.0 태그 달고 있는 애를 가져와서 실제로 create deployment를 해서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실행시키는 디플로이먼트 이름은 쿠버네티스 부트캠이 될 거고요. 명령이 기니까 이때는 cut and paste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엔터. 자, 굉장히 빨리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죠. 다음 작업은 쿠버네티스 컨트롤 get 팟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손으로 계속 쳐서 손이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get 팟. 그러면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라는 이름으로 현재 팟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네요. 준비 중이네요, 아직. 자, 상태를 계속 트래킹해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살아났어요. 그 다음은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describe 팟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구배 컨트롤 describe 팟 하면 자, 여기가 이제 describe 팟을 수행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 한 화면을 꽉 채운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IP 어드레스나 기타 정보들이 나타난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면 어디 봅시다. 네임이 있죠, 일단.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5. 우리가 항상 팟에 대한 뭔가를 할 때 이름이 많이 쓰였던 것들을 상기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부분에 대한 부분들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P 어드레스, 팟에 대해서 주어지는 IP 어드레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맨 아래는 이제 이력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CR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도 뭐죠? 도커 허브에서 가져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건데, 뒤에 있는 부분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로그 정보 보고 익스큐션 하는데 environment 보여달라고 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익스큐션해서 배시 시행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시가 실행이 되면 우리가 팟 안에 있는 애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디폴트 첫 번째 애가 저 명령을 실행할 거고, 걔가 리눅스 운영체제의 배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프롬프트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을 구경하겠어요? 결국은 그 안에 저 부트캠프는 server.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어서 이거 구경을 할 거고요. 간단한 웹서버예요. 그리고 여기 실행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그거를 팟 안에 있는 사실상의 리눅스 운영체제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안에서 로컬로 한번 컬 해보는 거, 요거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팟 아이디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팟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팟 아이디를 메모하러 갑시다. 방금 우리가 이미 describe 하면서 꺼냈죠. 얘가 이제 팟이에요. 팟 하나가 있으니까 요거를 꺼내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수행할 건 쿠버네티스 컨트롤의 로그로 저 팟을 실행해 보는 겁니다. 청소하고 쿠베 ctl 로그 gs 그 다음에 앞서 카트에 썼던 팟을 실행을 하면 보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하지만 언제 시작을 했는지, 언제부터 실행이 됐는지 요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디폴트로 실행되는 컨테이너에게 environment를 실행시키도록 요청합시다. 굽에 execution 팟 아이디에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 environment를 실행하면 환경 변수가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운영체제 환경, 패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 쿠버네티스 실행에 대한 포트 번호와 해당하는 정보들, 기타 정보들, 서비스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m 매니지를 할지, npm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버전이 4.6.3.5. 홈은 루트, 로그인하면 루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갈 거니까 배시를 실행시킵니다. 쿠베 컨트롤 익스큐션 하는데 인터랙티브한 터미널 모드로 한다. 그래서 무엇을 이 안에 배시를 실행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팟 이름이고 호스트 머신을 이 팟으로 쓰는 컴퓨터의 루트로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uname 뭐 A 그러면 현재 맥킨토시 컴퓨터인데 이 팟 안으로 들어오분이 이제 리눅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GNU 리눅스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무슨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디폴트로 봐왔었던 애들보다는 정보가 꽤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server.js라는 애가 있는 거를 실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at server.js 치면 보는 것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옵니다.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웹서버를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거에 상응하는 간단한 앤데 보게 되면은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리스폰스를 돌려주는 핸들 리퀘스트라는 애가 리스폰스로 꽤나 많은 줄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뭐 시간값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8080번 포트를 연 후
실행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청소하고 직접 그럼 붙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프롬프트가 보여주듯이 팟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컬을 하되 HTTP로 붙을 것이며 현재 컴퓨터는 그냥 로컬호스트예요. 이 안에 있는 server.js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한 거고. 자, 꽤나 많이 좀 정보가 나왔죠.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llo Kubernetes Bootcamp running on Kubernetes Bootcamp machine 버전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우리가 server.js 보면 요게 HTTP 리스폰스 200은 리스폰스 코드고 여기 보면 이제 Hello Kubernetes Bootcamp running on Hello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스트를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호스트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에 이 컴퓨터의 호스트 네임으로 매핑이 될 거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쿠버네티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어디 썼냐면 우리가 그 environment 요걸 실행했을 때에 요 호스트 네임에 대한 것도 아까 확인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버전 1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남기네요. 그래서 본인 로그 남긴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엑시트 하면 다시 나온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쿠베 컨트롤 get all 하면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부트캠프 팟이 하나 떠 있고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대장 매니저 하나 떠 있고 우리가 create deploy 했었던 쿠버네티스 부트캠프가 떠 있고 우리가 타이핑은 안 했고 그 부트캠프 안에 써 있는데 보게 되면은 replication application이 하나 replica set 컨트롤러가 하나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 얘 죽이면 또 새로 하나 뜨겠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요 실행 결과 화면이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과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디플로이 한 다음에 거기 안에 팟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뭐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expose 사용을 해가지고 노드 포트 했었어요. 동일해요. 따라서 뭐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왔을 뿐이지 다른 행동은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마스터 IP를 클러스터 인포에서 가져오고 노드 포트 매핑한 거 8080으로 그냥 똑같이 매핑하네요. 그런 부분들 앞서 했었던 건데 똑같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한번 해보죠.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get 서비스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쿠베 컨트롤 get 서비스 get all을 해서 우리가 이미 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IP 기반의 디폴트 서비스만 실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before and after예요. 결국은 요거에 하나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거죠. 노드 포트 서비스를 추가한 다음에 애프터를 보기 위한 건데 자, 그러면 쿠베 컨트롤 명령으로 expose 합니다. 열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팟 안에 8080 포트에 해당하는 거를 노드 포트를 사용을 해서 외부에 열 거예요.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8080에 해당해서 외부에서 쓸 수 있는 포트를 만들어줬죠. 자, 명령이 기니까 요거는 타이핑하기보다 칩시다. 그러면 되게 빨리 이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쿠베 컨트롤 get 서비스를 하면 이제 디폴트였던 클러스터 IP 쿠버네티스 외에 노드 포트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포트가 열렸네요. 32663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32663 포트 넘버를 쓰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트가 열렸으니 추가로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가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서비스를 한번 뭐 구경하러 가볼 건데 뭐 큰 의미는 없고 자,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서비스 우리가 크리에이트한 애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노드 포트가 열린 것도 구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해야죠. 우리가 통상 외부의 IP 어드레스를 현재 클러스터 인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292168 요거 이전에 했었던 거 동일하니까 요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연결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딱 붙여주면 바깥에서 접근할 IP 어드레스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은 컬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컬 하러 갑시다. URL 하고 방금 전에 가져왔었던 것을 붙입시다. 엔터 하면 자, 이번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앞서에서의 결과하고 동일은 한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앞서에서의 결과하고 동일은 한데 보는 것과 같이 어쨌든 뭐 노드 포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봤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벨을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라벨을 명령을 통해서 이 슬라이드들은 실행한 거에 대한 화면이고요. 자, 보게 되면 이번에는 간단하게 라벨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애들한테 그 릴리즈는 버전 1이야 라고 한번 붙일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describe 명령으로 실제로 이 라벨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본 후 라벨을 통해 가지고 팟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와 보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앞쪽에서 이미 했었던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 거죠. 원래 라벨은 동적으로 붙여보진 않고 야합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한번 뭐 운영 시에 손으로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했으니 요거를 한번 직접 붙여보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팟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팟 아이디는 뭐 여러 번 등장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굳이 타이핑을 안 하더라도 쭉 올라가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지워버렸는데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하시고요. 그냥 V1 이런 식으로 라벨이 되어 있었는데 얘가 현재 우리가 건드려 보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명령으로 우리가 라벨을 한번 주어보려고 해요. 이 팟의 라벨을 보는 것과 같이 릴리즈는 V1이다 라는 라벨을 주려고 하고요. 줘봅시다. 일단 청소를 한번 할까요? 하고 후배 컨트롤에 라벨 명령을 주고요. 팟에 대해서 줄 건데 타겟은 얘예요. 그래서 릴리즈는 V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라벨을 한번 줬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해당 팟이 라벨이 붙었어요 라고 돼요. 그러면 실제로 붙었는지 한번 봅시다. 후배 컨트롤 describe가 되게 많은 정보를 준다고 했죠. describe 팟인데 딱 타겟을 해당 팟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라벨이 붙은 거를 볼 수 있죠. 릴리즈는 V1이다 라고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래요? 우리가 이제 동적으로 제어하고 싶을 때에 예를 들어서 방금 라벨을 손으로 붙였는데 get path 하고 팟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어요. 릴리즈가 V1인 애들만. 그럼 당연히 방금 거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V2만 보여달라 그러면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얌 파일에서 라벨을 사용을 해서 캐테고라이즈가 가능한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얌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매뉴얼하게 손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 별거 없어요. 다 했으니까 청소해야죠. 오늘의 실수는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었어요. GCR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좀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GCR에서 가져오는 거. 자, 그러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로 명명한 디플로이먼트를 크리에이션 한 거에 상응하게 딜리트 해야 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명령이니 우리 손으로 예쁘게 치고 나갑시다.
후배 컨트롤 딜리트 무엇을 디플로이먼트를 누구를 앞서 우리가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로 명령 안에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지워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쿠베스트롤하고 get all을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다시 떠 있네요. 터미네이팅 하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 두 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는 일단 제 터미네이션 되는 거 확인합시다. 자, 터미네이팅 되고 있어요. 뜰 때도 좀 오래 걸리더니 사라졌어요. 두 개만 여기서 했고 이제 팟은 사라졌고 얘는 원래 디폴트로 떠 있는 애니까 그렇다 쳐도 얘는 지금 안 지워졌죠. 왜 안 지워졌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노드 포트 서비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타이핑을 해서 실행했기 때문에 안 없어진 거예요. 쟤는 YAM 파일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매뉴얼하게 expose 명령으로 띄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쟤도 지울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집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딩 아티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우리가 볼 부분은 스케일링 하는 부분하고 롤링 업데이트가 있어요. 스케일에 대한 컨셉은 우리가 도커 때도 있었어요. 버전 확 바꾸는 거. 하지만 쿠버네티스는 확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바꾸는, 즉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조금씩 바꾸는, 기술적으로는 내가 버전 1 팟이 3개고 버전 2 팟이 3개여야 하면 버전 1 팟 하나하나를 버전 2로 팟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상대방은 모르는, 하지만 모두 바뀌어있는, 임뮤터블하게 이미지가 버전 2로 바뀌어있는 그 기능이 아주 똘똘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리딩 아티클은 이미 강의 노트들에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요 짧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제 종강이 코앞이에요. 짧으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요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쿠버네티스로 넘어오면서 이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늘어났다가 확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도커에서 했던 것들 거의 그대로고 조금씩 더 알파가 있는 거. 실습인 경우에는 더 많지 않아요. 도커인 경우엔 일일이 했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이론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단순한 명령으로 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끝이 보이고 있는데 이 스케일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롤링 업데이트 하는 부분들 강의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3번째 강의 노트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했었던 실습 따라해보고 마지막 어사인먼트 4가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이메일로 전부 발송을 했어요. 드롭박스에도 올라가 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남은 실습 시간 동안에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